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하죠.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차 합격선은 봤는데요. 이제 1차 더하기 최종 합격선 이렇게 해서 10, 11, 12, 13 이렇게 해서 몇 개년도만, 4개년도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5탄에 24학년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안 고쳤네. 자, 요거요. 최근 시험이죠. 오타, 에이, 참. 24학년도, 최종 합격선까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직 발표 안 났습니다. 2월 8일날 나는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됐고요. 요거 두 명 뽑는 데는 비공개죠. 여기도 비공개, 여기도 비공개가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밑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나중에 발표 나면 제가 또 추가하면 되겠고, 오른쪽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23학년도 최종 합격선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뭐 다 아까 67.28이라고 배웠고요. 아니, 봤고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 한번 봅시다. 최대한 이빨 제대로 맞으면 2차에 100점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꼴찌바리로 1차 턱걸이 하셔도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비공개, 2명 뽑을 땐 비공개니까. 그래서 1차 파트라인에 걸리셔도 최선을 다하셔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까 제가 18학년도 인천 합격하신 분, 그분 얘기를 해드렸죠. 여자분 턱걸이 했지만 합격하셨다는 거.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밑에 뭐 큰 의미는 없으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차에서 제일 높으니까 당연히 2차도 1등 했겠죠. 근데 약간씩 달라지죠. 여기 어디니? 68.33 울산이죠. 울산이 조금 짜더라고요. 2차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2등인데 더 낮아지죠. 오히려 부산이 66점이 더 낮는데 2차까지 하면 더 높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를 치니까 2차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꼭 뭐 제일 높은 지역, 두 번째 지역 이게 2차 점수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된다. 됐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다? 역전이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12페이지, 13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학년도죠. 이거 쫙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100점 안에 다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비공개라서 확실하진 않으나 역전할 기회가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밑에 최종 합격선 그래프 보시면서 자기가 지원할 지역 이런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됐고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20학년도죠. 이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지역이 나옵니다. 20학년도죠. 한번 보세요. 이런 지역 보세요. 부산. 요거는 안타깝죠. 100점을 맞을 지역 2차에서 카타라인 걸사에 100점을 맞아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옵니까? 100점을 맞아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이 여기도 있네요. 울산 100점을 맞아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지역은 20학년도, 그러니까 19년에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었던 17년, 18학년도 역전했다 했죠. 턱걸이에서 그 정도. 근데 뭐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100점을 맞아도 안 된다. 이건 되네. 이것도 안 되네. 100점보다 0.9점 정도, 19점이 돼야 되나? 모자라는 거죠. 아이고야. 안타깝죠. 자,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죠. 1차에서 높은 점수, 아까 얘기해드렸죠. 최근에 86, 뭐 78 이렇게 받으면 2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1차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게 오늘의 요 지금 11페이지부터 본 교훈이다. 12, 13, 14, 15도 1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거는 15페이지는 경기도인데요. 23학년도. 예, 그러니까 22년에 친 거. 23학년도. 예, 그랬을 때, 재작년이죠. 이랬을 때, 이 역대 보지도 못한 자료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파일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 올해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고 자료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75.67이었고요. 최종 합격선 172.58이었다. 예, 그렇게 2차 더해서 그 정도 참고만 보시면 되겠고, 지원 인원 46이고요. 경쟁률 15.33 이렇게 됐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요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원 인원이 접수 인원이 이제 46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자가 총 46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차 합격자가 5명이다. 뭐 여자, 남자, 뭐 그건 구분하지 말고요. 여자가 다 높고요. 압도적으로. 됐고, 1차 합격자는 예, 다 여자분들이시네요. 자, 이거 보세요. 합격선, 커트라인이 75.67. 그 다음에 1배수가 79.0. 3명이니까 4.5명, 5명을 뽑았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1배수가 79, 그 다음에 뭐 평균 때리니까 78.4, 최고가 80.33이었다고요, 최고가. 카드라인은 75.67이었다고요. 요 차이가 얼마 나는지 한번 보세요. 80.33 마이너스 75.67, 3점 얼마, 4.66 나네? 4.66이 납니다. 그래서 경기도니까 조금 뭐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4점 지역별로 그렇게 하시면 다 커트라인에서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요걸 참고했을 때 이걸 또 보도록 합시다. 합격선이 75.67인데 불합격자죠. 5명이 합격한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여기 불합격자고 합격자는 5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지원 인원이 46명이죠. 여기 있네. 총원 지원 인원 46명. 이렇게 했을 때 불합격자 중에 제일 높은 점수가 75.3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할 대상이 75.67하고 75.33하고 요걸 보세요. 그럼 이분은 어떻습니까? 75.67, 75.33, 0점 몇 점이야? 75.67 마이너스 75.33. 그러면 0.34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턱걸이 하신 분하고 그 턱걸이 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75.33이라고 그러면 0.34점이라고 0.34점 이 보세요 0.34점 여기 해야겠지 75.67 맞네 0.34점 그러면 이거는 1교시 교육학에서 채점자 3명 중에 한 사람만 점수를 1점 줬어도 3분의 1에서 0.33 이렇게 됐을 거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합격 커트라인에 합격하느냐 그 당락이 아주 미세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한 자라도 더 적으려고 깨끗하게 더 적으려고 종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되면 합격을 한다.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분은. 충분히 2차에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불합격자가 41명이고요. 합격자가 5명이고요. 불합격자 중에 보면 요거 결시자가 15명입니다. 41명 중에 15명은 결시자, 26명은 뭐 시험을 쳤는데 낙방했고 이분은 그냥 뭐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결시했다는 거죠. 뭐 한국 사람 미인증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몇 명이 시험 쳤다는 겁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은 46에서 15를 빼면 31명은 실제 교실에서 시험을 쳤다고 그 중에 지금 최종 합격 인원이 3명이었죠. 최종 합격 인원, 이건 1차 1배수일 뿐이고 최종 합격 인원은 3명으로 돼 있으니까 모집 인원이 어디 있니?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31을 나누기 3 하면 10.3 이렇게 된다고.
몇 대 몇이 된다고? 예, 10.33 대 1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된다고. 10.33 대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0.33 대 1 나누기 지원 경쟁 접수 인원 15.33 이렇게 하면 10.33 나누기 15.33 이렇게 하면 0.67이 된다고. 예, 요거 나누기 접수 인원 아까 위에 있었죠? 위에 표에 제일 상단에 15.33 예, 이렇게 하면 0.67 67% 정도 된다고. 예, 요 정도 되니까 전국 인원이 24학년도 13.33이었죠. 13.3 아니다. 얼마니? 8.88 대 1이었죠. 아이고 참. 8.88 대 1이었으니까 접수가 24학년도에 2024학년도 최근 시험에 실제 경쟁률은 거의 한 0.67이라 했을 때 결국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88 곱하기 0.67 하면 5.8 그러니까 약 6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참석해서 치는 그 비율로 치면 여기 실제 참석한 거죠. 실제 응시 이렇게 하면 근데 뭐 지역마다 약간 차가 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퉁쳐서 4분의 3 정도에서 4분의 3에서 한 75% 0.75라 해봅시다. 8.88 곱하기 0.75 이렇게 하면 6.66 대 1 뭐 이렇게 나온다고. 6.66 대 1 해서 뭐 6.6 대 1, 7 대 1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쟁률은. 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냥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 불합격자도 이래 보시면 요거죠. 41명 중에 5명은 한국사를 미응시 미인증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도 미리미리 좀 자격을 취득할 여지가 빨리빨리 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였나 말이죠. 좀 이상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래서 한국사 미인증 받은 사람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미인증은 사실 결시자 처리하거든요. 미인증은 결시자를 처리한다고요. 실제 참석을 했는지 사실은 그거는 이 표를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결시자로 처리를 하는 거지 실제 시험장에 앉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바 아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5명이었죠. 그러니까 1.67 대 1 B고 2차는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아까 23학년도 최종 합격선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번 목차 가도록 합시다. 자, 3번 우리가 여기까지 다 봤네요. 요래 봤고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요 3번 목차부터 가보도록 하죠. 3번 목차 보시면요. 16페이지 한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본 공고문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죠.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출제 범위 내용, 교육과정 평가원. 여러분도 오늘 들어가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위원은 어떻게 뽑고 출제 풀은 어떻게 가동되고 출제 범위 및 내용은 어떻고 배점은 어떻고 이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묻고 답하기 거기에서도 502463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라는 거, 이 교육과정 아까 동그라미 그려드렸지만 총론하고 강론이 되겠는데요. 저는 요걸 많이 참고하고 요게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에드네티 클리어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를 혹시 구입하실 의향이 있다 그러면 이쪽 가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요거 봄에 아마 안 되지 싶은데요. 됐고요. 교과서 특별히 없어도 제가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 다 참고해서 제 프린트물 다 공부를 하니까 특별히 없어도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책 사고 싶은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작년부터
5년 요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전에 따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 중에서 3급 이상입니다. 자, 됐고요. 72회까지, 제가 파악하니까 72회까지, 그 접수했다고, 일단 접수증 넣어놓고 나중에 합격하면, 인증받은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24년 제가 시행 보니까요, 23년에 비해서 한 2판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심화 과정입니다. 3급 이상이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4번의 기회가 있고요. 1년 동안 72회까지만 해서, 여기 발표는 안 날지언정 원서 접수하는 기간에, 응시했다는 것만 일단 넣어놓으면 됩니다. 됐고요. 다음에 요 날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 한국사, 아까 서울시 봤죠? 미인증 받은 사람 5명이나 있었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니까 가을에 가서 막 그 한국사 받겠다. 이래 되면 너무 부담감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2월 달에 그냥 폭파시키고 가서 부담을 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는 심합니다. 3급 이상이기 때문에 됐고요. 5년은 폐지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말로 글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출제 범위 및 내용 해서 한 페이지 크게 보자는 거죠. 자, 요거 앞에 우리 2페이지 할 때도 살짝 봤었죠. 그랬을 때 1교시 교육학입니다. 시간 60분이고 한문항 20점이고요. 형식 점수 5점 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17 126호 116호 여기에서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이라는 그러한 법률에서 별표 2에서 교직 이론 과목들이 있습니다. 교직 과목 세부 이수 기준에 제시는 교직 이론 과목. 이러한 교직 이론 과목에 한해서 1교시에 교육학의 출제 범위가 제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2, 3교시 제가 담당하는 과목 한번 보죠. 자, 4829에서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2교시, 3교시 했을 때 90분 다 알고 있고요. 40점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4829, 40, 40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교육부고시 2017 126호에 보시면 거기에 별표 3이 있습니다. 아까 1교시는 별표 2였죠. 별표 3에 교사 자격 정보를 및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제시된 과목들을 제가 10개 과목으로 커리큘럼 나눠서 1년간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별표 3이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1교시 교육학도 있고 총론, 강론 이런 것도 교육 가정 속에 속하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공표된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부고시 제2022 33호 22년 12월 22일 그 이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2024년 1월 1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 아무런 수정사항도 없고 개정사항도 없고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건지 해설서도 안 나오고 있고 총론 해설도 여하튼 그런 건 제가 꾸준히 보면서 안내해드리고 교과 교육학도 8, 9월에 9월 달에 아마 제가 또 4주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총론, 강론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요. 총론은 2022 교육과정에서 별책 1 우리가 하는 경영금융 전문 교과 그랬을 때 강론은 별책 23이다. 별책 1, 별책 2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에 대해서는 별표 3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별표 3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넘기고요. 18페이지, 19페이지를 한목에 보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봤습니다. 자, 1교시죠? 교직 이수 과목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랬을 때 교육학 개론이라든지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교수학습 방법 이쪽하고 교육평가 요게 이제 타겟이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교육행정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나오죠. 상담도 많이 나오고 요거는 1교시 여러분 교육학 이제 각 학원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 있죠. 그 교수님들 강의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또 제가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2교시, 3교시. 그래서 총 4829에서 23문항 80점을 제가 담당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별표 3에 제시된 과목에 했을 때 크게 나눕니다.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교과 교육학 그게 이제 별표 3에 나와 있는 총론 1하고 총론 2
교육 과정이죠. 요 교육 과정. 요게 아까 총론이 뭐라 했습니까? 별표 1, 별책 1, 여기에 별책 23. 이렇게 해서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1교시 교육학이 또 있죠. 그래서 표시가면 교과, 교육학하고 요게 이제 25%, 35%인데 보통 25%가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80점에 25%니까 4분의 1이니까 20점이 80점 중에 20점이고 교과 내용학이 60점 이렇게 해서 75%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 거죠. 80점, 2, 3교시가 80점이니까 됐나요? 80점에 20점은 교과 내용학, 60점은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당구장 표시는 우리는 관계없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죠. 자, 자세하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왼쪽과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출제 범위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시도교육청 본 공고문에 항상 이렇게 나오죠. 아까 나눠드렸던 거 요거죠. 표시과목 요거 상업, 교사 자격, 기준과 요 앞부분은 안 나오고요.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 홈페이지 보시면요. 502463가 있습니다. 2126284 여기 가시면 옛날에 우리 상업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발표된 거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2126283에 있고요. 요거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일 위에 주요 질문하는 거 그거 위에 상단 쪽에 있습니다. 거기 여기 자주 하는 질문 보면 502463에 가시면 요걸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됐나요? 요게 21학년도 시험부터 기본 이수 과목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대상이다. 그래서 20학년도까지는 옛날에 2008년에 발표됐던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였고 21학년도부터는 18년에 발표된 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502463입니다. 오늘 나와드린 게 502463이라는 거. 그 정도. 그래서 제가 502463이라 하면 뭔지 알아들으시면 된다. 그랬을 때 502463이하고 기본 이수 과목 별표 3을 비교하면 502463이가 조금 이따가 볼 2, 3교시에 그 출제 범위 내용이 되는 별표 3, 그 순서대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자, 오른쪽 갑시다. 별표 2로 돼 있죠? 왼쪽에 수평으로 맞추면 별표 2는 1교시 교육학의 출제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교직 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에 제시된 교직 이론 과목이 됐죠. 여기 있네. 교직 이론 과목. 그래서 최저 이수 기준에서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육 실습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받으려면, 교원 자격증 받으려면 총 22학점 내지 10학점, 22학점이겠죠. 이걸 받아야 되죠. 그랬을 때 1교시 교육학의 출제 범위는 교직 이론이다.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평가 이런 거 하고 교수 방법, 교수 학습 방법, 요거죠. 교육 방법 및 교육통합. 1교시 교육할 때 많이 할 거면 심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행정도 나오고 상담도 나오는 것 같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교시 교육학을 2, 3교시 교과 교육학 할 때 강의를 하니까 그때도 또 복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됐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다 정교사죠. 정교사 2급 요 자격증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도 또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교직 이수 안 해서 그러신지. 좋습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은 내년 2월 달에 교원 자격 취득 예정자 요거죠. 정교사 2급인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응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졸업과 동시에 합격해서 나가시는 그 실강팀 중에 그런 선생님들이 매년 있었다는 거. 2015년, 16년이라 했죠. 14, 15. 15년. 그래서 16학년도 거기 때도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23년, 22년, 23학년도 시험에도 그 여자분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16년, 그러니까 17학년도 그 남자분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계속 저한테 인연을 끈을 놓지 않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것도 저한테 부탁해서 그 학생들 상담으로 직업 소개해주고 이런 것도 제가 줌 강의로 해가지고 매년 봄 가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있죠? 온라인 쪽으로. 그런 것도 부탁해서 지금 몇 년째, 한 3년 됐나?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별표 3. 그러니까 2, 3교시에서 거기에 제시된 과목,
그게 이제 출제 범위 내용이 되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1번이죠. 상업교육론. 요게 이제 저겁니다. 저거 교과 교육학 분야다. 요게 이제 2, 3교시 나오는 거예요. 별표 3이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2, 3교시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교과 교육학이 있다 있고 요게 25% 정도 나온다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교과 교육학이 이런 친구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여기 이제 75%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요게 20점, 80점에 20점이 되는 거고 요게 60점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교과 내용학 요 친구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과목들이 있죠. 요거를 제가, 요거까지 해서, 요 전체를 해서 10개로 커리큘럼을 짜서 1단계에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업경제,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회계세무, 그 다음에 여기 ERP 쪽에도 경영 쪽이 있고 회계세무와 관련된 ERP가 있고 경영학, 일반 경영학 원론하고 또 마케팅은 별도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재무관리는 회계원리, 그러니까 회계학 쪽 뒷부분 이제 재무 비율 분석하고 경영학 쪽에 어떤 내용하고 또 접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무관리 분야 그리고 무역 쪽이죠. 이렇게 해서 무역학 쪽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ERP는 따로 해서 경영학적인 ERP하고 회계세무 ERP 이렇게 하고 회계정보 처리는 이제 회계 쪽에서 한목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된다. 이제 좀 이따가 커리큘럼 안내해 드릴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월 달부터 하나씩 하면서 색칠을 하면서 저하고 눈에 띄게끔 관리를 할 겁니다. 됐죠? 별표 3. 이게 뭐다? 별표 3이 2, 3교시에 평가 어떤 출제 범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2, 3교시 했을 때 교과 교육학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이죠. 교과 교육학, 표시 과목의 교과 교육학. 이게 별표 3이죠. 별표 3에 있는 거기 아까 상업 정보 교육론이라든지 뭐 상업 교재 및 연구 지도법 사실 거기서는 시험 안 나오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지금 현재 총론 발표된 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요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총론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강론은 별책 23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입니다. 기본 원칙 발표되어 있는 거죠. 공고일 현재 본 공고일 현재 지금 현재는 요게 최종입니다. 2022 33호 2022년 12월 20일 날 공표된 거 됐죠? 총론하고 교과 요게 강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경영금융 전문 교과를 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는 에듀네틱 클리어 여기가 참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에듀네틱 클리어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랬을 때 가시면 사이트도 이제 구경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에서 여기 보시면 2022에서 33호에서 별책 1이 여기 보이죠? 총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강론은 밑에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별책 23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캡처한 거. 그래서 요게 저기입니다. 에듀네틱 클리어 사이트 제가 캡처한 거니까요. 오늘 가서 반드시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작년에 쳤던 24학년도 시험부터 22 개정 교육까지 나왔고 2015 개정 교육까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작년까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1페이지 보시면요. 요거는 22 개정 교육과정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될 날이 올 텐데요. 22 개정 교육과정은 25년 3월 1일입니다. 그 입학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적용한다. 그래도 시험은 작년 시험부터 22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별책 1일이 총론이고요. 제가 한 바닥에 볼 수 있게끔 눈에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로마자 1, 2, 3, 4 목차를 평소에 잘 좀 새겨주시기 바라고 시험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 쪽에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편제와 학점배당 요번에 학점배당 기준 나왔죠. 이렇게 편제, 학점배당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편성 운영 기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고등학교 구분했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산막고 아니겠습니까? 예, 산막고도 사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법적으로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산막고 이렇게 세트로 해서 학점 배당 기준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기억이 안 난다. 6480 둘둘 시간 지나니까 안 난다. 192 288 시간 이렇게 진짜 기억이 안 나네. 6480 둘둘 괜히인 것 같다. 그래서 전체 192학점이거든요. 6480 둘둘 18 이렇게 되지. 요게 174가 돼야 되는데 요게 20이다. 내가 잘못했다.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얼마니? 144 164가 돼야 되나? 좀 이상하다. 164.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 시간 지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매번 돌아서면 까먹게 되고. 자. 648030이다. 이거 내가 왜 30을 왜 까먹었지? 자율이수학점인데 648030 그래도 174가 기억이 났구나. 648030 18 288 시간 192학점. 왜 생소하게 느껴지지?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 학점 배당 기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한목에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1단계 상업교육과정, 상업경제할 때부터 계속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뭐 요번 시험 많은 점수를 받죠. 그래서 전문 공통 과목 3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1, 전공 7, 그래서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초 과목이 요거 16과목이 전공 일반 과목, 그 다음에 22과목이 전공 실무 과목.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3페이지에 있는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그냥 발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물어봤던 게 기준학과가 뭐니?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준학과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공통과목 요 3가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과도 이렇게 기준학과도 많이 물어본다는 거. 요번에 금융정보과가 나왔나? 아마 금융정보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3과목 요거를 1월달부터 계속 반복하거든요. 제가 자,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단계별로 한다는 거. 자, 24페이지부터 25, 26, 27, 28, 29, 30, 31, 32페이지까지. 그거는 지금 과목별로 제가 나눈 거에 대해서 요겁니다. 출제 비율, 요거를 지금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제하고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고 내용 정리하면서 다 과목별로 해드리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구분 이제 다 알고 있고요. 4829, 2.4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총 제가 담당하는 게 2교시, 3교시에서 23문항이고 1교시 한 문항에서 24문항 100점 만점. 요거 40, 40, 2교시 80점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표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짰는데요. 교과교육학 한번 보세요. 밑에 총계를 한번 보세요. 약속을 지켜줬죠. 2교시, 3교시만 지금 표가 돼 있는데요. 25%에서 35%가 있는데 매년 20점, 그러니까 25%죠. 그럼 나머지가 75%가 된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23학년도, 24학년도 또는 22학년도 계속 비교하면 할수록 회계학 쪽에 비중이 많이 높아집니다. 회계학이 24학년도에 원가관리 4점짜리도 나와가지고 18점, 그러니까 10과목 비중을 했을 때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22.75, 22.5로.
요거보다는 좀 낮지만, 그러니까 모든 다른 과목, 교육학을 제외한 과목 중에 제일 비중이 높았고, 23학년도에 비해서 24학년도가 회계학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계학이 산술적으로 지금 5문항 18점인데, 다른 쪽에 세무회계하고도 또 분계라든지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갈수록 제가 이제 추세를 보니까 회계학 비중이 높아지고 그리고 회계 원리 수준은 높아지고 제가 가르치는 그 수준에서 더 기출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약간은 공무원 스타일하고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공무원 스타일 교수님이 약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채택국제회계 KIFRS 기준서를 그냥 문제로 내놓고 갈로 넣기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회계학이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도 꼬박꼬박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3년 걸쳐서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도 올해는 4점짜리가 나왔다는 거, 작년 24학년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회계학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제가 2014년부터 봐왔지만 회계학을 포기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합격을 못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나머지 다 맞는다면. 그러나 회계학을 좀 재미를 느끼면서 파는 시간을 자기가 투입을 한다면 회계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 쪽에서 시간 투자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거를 올해는 조금 더 강조하려고 매년 강조했지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세무회계 이렇게 세무회계가 두 문항으로 지금 연속으로 두 문항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배점은 좀 줄었고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상업경제학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학 ERP, 그러니까 ERP도 경영학과 관련된 ERP가 있고 또 회계나 세무, 회계 쪽 관련된 ERP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제가 역대 이런 왁구를 짜서 출제 비중을 표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무역학은 항상 3문항 12점씩 매년 나왔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24, 25페이지 그리고 26, 27, 그 다음에 28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를 보시면 21학년도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21학년도 시험부터 세무회계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별표 3, 기본 이수 과목 및 저거였죠. 내용,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 또는 분야, 그렇게 새롭게 바뀐 겁니다. 50246325. 그렇게 해서 20학년도까지 하고 21학년도까지 하고 구분이 과목명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페이지까지 쭉 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3페이지 보시면 전체 시험 예상하는 25학년도 일정입니다. 요거 예상 일정,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자는 거죠. 24학년도하고 추세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8월 9일 예고, 사전 예고, 본 공고, 원서 접수, 25일 1차 시험. 내년에도 아마 23일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예측하는데요. 11월 23일 토요일. 그 다음에 발표 요번에 28일 날 났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이렇게 치고 2월 8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런 스케줄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캡처한 거, 요거는 24학년도 경기도입니다. 경기 참조해서 그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2차까지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봤죠? 아까 요거 30, 60점 이렇게 되었었죠. 20점, 2차 100점 만점에서 아까 3페이지에 있었던 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밑에 최종 발표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4페이지는 이제 앞에 출제 범위 내용 다 살펴봤고요. 1년 동안
24년 한 해 동안 25학년도 최종 합격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달리는지, 같이 달려야 하는지 그걸 안내하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1단계 1월부터 9월까지 기출을 하고요. 기본적인 이론, 심화 이론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과목별 모의, 그 다음 3단계 전범위 모의. 작년까지는 크게 나눴을 때 작년은 1단계 있었고요. 23년, 24학년도죠. 그 다음에 2단계로 갔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늘 반성을 좀 더 좋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올해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늘려서 3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2단계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7회를 봤거든요. 아마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요거 24년, 25학년도 시험, 23년 아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달렸을 겁니다. 1단계, 2단계 요거 그 위에도 그렇고요. 아주 옛날에는 과목별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를 이제 과목별 우리가 10개로 제가 나눴었죠. 과목별 모의고사 치고 실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 이렇게 해서 요걸 3회로 하고요. 요거는 각 과목별로 해서 6주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새로운 이론, 기출문제에 따라서 이론 좀 많이 추가하고 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것이다.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단계 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뒤에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 요거죠. 과목. 그래서 상업, 경제, 무역, 아까 별표 3,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했을 때 별표 3, 2, 3교시 출제 범위 내용 봤었죠. 그랬을 때 상업, 경제, 무역학 좀 관련성이 많고요. 경영학, 마케팅 이런 식으로 달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정도 주를 했는데요. 보강이 늘 있었고요. 범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 대신에 경제학이죠. 작년에도 경제학은 한 문제가 추가됐기 때문에 22년 인강으로 대체했습니다. 요거까지 사주하면 절대로 그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인강을 제공하고 요거는 작년에 제가 추가 촬영을 했고요. 24학년도는 두 문항인데요. 뭐 경제학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두 문항이 됐을 뿐이고 뭐 무역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 경제 과목하고 무역학 과목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또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도. 근데 공교롭게 환율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환율에 관해서 환율 결정 이론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경제학으로 아마 생각하고 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은 확실한 경제학이고 한 문항은 무역학 환율 결정 이론 또는 상업경제 환율 결정 이론 그 다음에 경제학 쪽에 또 환율 결정 이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경제학으로 일단 분류를 해놨습니다. 아까 앞에 과목별 출제 비율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두 문항 추가 촬영할 것이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시작할 때 5월 5일 날 끝나니까 그 며칠 전에 촬영해서 요거 이 패키지 달릴 때 그거 제공할 거다. 이렇게 하고요. 회계학은 작년에는 9주로 했는데 12, 13주 막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11주로 했을 뿐이고요. 회계학 한 다음에 재무관리, 세무회계, 그다음에 ERP는 회계학하고 세무회계 좀 걸쳐서 ERP가 나오고 또 앞에서 했던 경영학 관련해서 ERP 내용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뒷부분에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해서 패키지 1패키지, 2패키지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게 상업 교과 내용학입니다. 아까 출제 범위 봤죠?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은 늘 요때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설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요거 8월 25일 달릴 때 보면 이제 해설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끝나고, 5월 끝나고, 그 다음 주, 바로 회계학이 들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을 두면서 4주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22년에도 보강 이래서 한 5주, 6주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이. 하여튼 요것도 천천히 해서 달려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다년 동안 10년 이상 강의한 내용들 출제한 기출문제 분석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따라와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 2단계는 작년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과목별 모의고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까지는 아마 과목별 모의고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1년까지 했나? 그러다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횟수를 늘려버렸는데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자꾸 해야 되니까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회계학, 재무관리 이제 회계하고 겹치고요. 또 세무회계, 그 다음에 ERP가 또 회계나 세무 이런 식으로 해서 2주 정도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과거에 또 기출문제 제가 출제했던 것도 많고, 또 과목별 모의고사 했던 것도 예전 자료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친 거 있죠? 24학년도 시험. 여기에 23년에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닙니까? 23년에. 그런데 22년이라든지 21년이라든지 요때 23학년도 22학년도 이렇게 했을 때 요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의고사라든지 1단계 하면 2, 3교시만 해서 68점 정도 70은 맞을 수 있다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은 먹고 왔는데 나중에 정직하게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년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 나온 거에 24학년도 23년 기출문제 나온 게 요때 또 그 이전 그때 제가 다뤘던 모의고사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뒤늦게 출제위원들이 냅니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점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서 이쪽에 역대 했던 거 다 아끼지 말고 다 풀고 제가 다 풀고 또 새롭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작년까지는 7회였는데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단계가 들어가서 3회 정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3일 날 시험이니까 23일 시험이니까 또 요거 끝나고 나서 출제 가능, 요때는 이제 17일 모의고사는 인쇄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출제 위원 출제 관리 쪽에서 관리기관에서.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요 출제 진짜 나올 거. 그 다음에 요거 뭐 하루 이틀 해서 예상되는 테마만 또 여기 이제 모의고사 안 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제 걸 다 입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 냈던 거 위주로 인쇄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 테마들을 정리해서 또 풀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됐습니다. 요거는 실제 시험 치고 실제 답안지 다 해서 실제 시험 치고 제가 해설 강의하고 늘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특강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학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회계학의 고득점을 받지 못하면 합격하는 거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쪽에서도 지금 22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워드 치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엄청 자료가 많다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최신의 또 그 회계학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 꾸며가지고 우리식으로 4점짜리로 만들어서 내고 또 이때까지 냈으나 조금 더 붙여야 되겠다. 이번 시험 나온 거 보니까 IFRS 막 물어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한 120문제 정도 해서 원가 관리하고 회계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인강으로 제가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또 나와야 된다고, 일요일 강의하고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 반까지 하고,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원하고 일단은 담당자 학원 관리자하고 인강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제가 할 겁니다. 작년에는 못 해드려가지고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요번에 약속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36,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는 상세한 강의 안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건데요. 1단계죠.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역대 문제 2024학년도까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거의 99.9%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각종 시험 기출문제 예제 이론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역대 기출문제 내용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거, 그러니까 각종 시험 기출문제들, 우리 다른 시험 있죠? 그런 것까지 다 내용이 된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과목별 모의고사 이것도 뭐 신테마, 그러니까 1단계에 다루지 않았던 거 그런 것도 보고요. 1단계 이론 복습한다. 과목별로 한번 묻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아마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결국 합격하는데. 그 다음에 요겁니다. 회계학은
비중 3계절 높아졌다 했죠. 그래서 강의 안내해 놨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모의고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좀 이제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계획해서 합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상중하 난이도 해서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예상이 아마 11월 23일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때 하지 않았던 거 있죠? 다루지 않았던 거 그런 테마를 제가 낸다고요. 새롭고 또 이런 새로운 테마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 때 합격을 위해서 요거 시간이죠.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합격을 위한 최저한 점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1단계 때 요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2단계 때 요래 붙이고요. 3단계 때 이렇게 해서 카트라인보다 높은 점수로 최소한 75점에서 80 또는 더 넘어갈 수 있도록 85 요렇게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다 할 테니까요. 최소한 75점 이상은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75점 이상은 다 받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쉬우면 82, 3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점점 누적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날 잡아가지고 시험 이제 인쇄는 다 들어갔을 테니까 한 번도 안 달았던 거, 아꼈던 거 진짜 요거 내라고 딱 제가 했던 거 그런 것들은 또 한번 테마를 막판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요래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록 쪽입니다. 부록은 아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 과목별 할 때마다 참조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어떻게 교재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를 거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어떻게 교재를 했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프린트를 나눠주면 각 과목별로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22년에 강의했던 거라서 두께가 작은데요. 이제 더 매년 두께가 두꺼지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매주 나눠드린 걸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경영 마케팅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22년에 친 거 링바인드인데요. 이렇게 해서 1회부터 몇 회였지? 이때는 8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7회, 8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용은 네가 어떻니?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렇게 제가 파일이 다 이제 나눠드리는 거죠. 책은 왜 안 만드냐? 책은 안 만들죠. 책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매품이죠. 그러니까 학원 강의 들으시는 분 위주로 해서 제가 강의 교재 프린트합니다. 프린트 요금 뭐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고 왜 안 나오니? 그러면 교재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역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 24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업경제 이렇게 해서 1, 2월에 강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업경제 강의 달린다. 이렇게 해서 상업경제 1월 달에 이제 1월 7일부터 할 텐데요. 1월 7일 맞나? 네, 할 텐데요. 이제 초반에 요거 이제 안내 좀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빨리 볼게요. 요거는 아까 합격 설명에 수험 가이드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빨리 좀 나와라. 이렇게 해서 역대 기출 문제를 목차에 따라서 다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걸 2페이지로 보세요. 자, 이제 이거 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진다.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여러분들 못 보겠지만 선배들 혹시 제 교재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업경제 이렇게 목차별로 기출 몇 문제 됐는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2463이죠. 거기에 어떻게
평가 역량, 평가 내용 나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하고 같이 안내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별책 23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내용체계 박스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경영 관련되는 거, 산업경제하고 관련 역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거 주로 강론이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 이렇게 다 달리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밖에 못 보여드리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쫙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그렇고 다 걸린다는 거죠. 아이고. 자, 무역학, 인코텀즈도 다 상업경제할 때 다 관련해서 가르쳐 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은 대략적으로밖에 못 보여서 조금 그렇지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업경제 구성이 돼 있다. 아이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번 시험도 이거 나왔죠?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번 시험 나왔던 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지나가서 모르겠다. 자,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린다. 자, 됐죠?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한 5분만 더 합시다. 또 뭐 경영학, 마케팅, 뭐 누적본 요거 보면 파일 용량이 크니까요. 열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자,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안에는 이제 각종 시험 기출 문제도 있고요. 다른 시험, 뭐 CPA 시험도 있고, CTA 시험도 있고, 또 공무원 경영학 시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냥 목차별로 해서 처음에 목차하고 평가 역량, 평가 내용 요소 502463에서 뭘 다룰 건지 그런 거 안내해드리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달린다. 경영학 역대 기출문제를 다 다루는 거죠.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달릴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왔던 게 그의 모의고사에 했던 게 그의 시험에 나왔다. 이런 것도 제가 다 또 보여드리고 아이고야,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 교과 교육학도 그렇고 해계학은 엄청 양이 많습니다. 해계학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자, 해계학도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엄청 나왔다고요. 작년에 몇 페이지 했을까? 자, 해계학 이렇게 과목들이 있습니다. 저 내용들이. 자, 이렇게 해서 해계학 과목 달리는 거죠. 좀 빨리 내릴게요. 자, 보여지나요? 각 과목별로 출제 비율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강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원가 관리 얘기하고요. 처음에. 재무 관리 달리고요. 요걸 제가 다 수년 동안, 요번에 시험 나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하고 다, 여기 다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워드를 다 친다고요. 혼자서. 10년 동안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용.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작년에 회계학이 총 누적된 페이지가 554페이지까지 가네. 553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554가 마지막이었네요. 짝수로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결 닫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무역학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상업경제 한번 볼게요. 상업경제, 요게 이제 1년 동안 제가 이제 매주 나눠드리는 파일들인데요. 이거 보세요. 상업경제에서 1월달 할 때 이걸 나눠드렸다고요. 이걸 보충 자료라고 방금 적혀 있죠. 요번 시험에 이게 나왔다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이죠. 요거 수리 영역, 요게 수리 능력, 요게 나왔다고. 다 있다고. 요거 교과 교육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경제에도 있고, 각 과목별로도 군데군데 있다고. 요래 있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요렇게 능력별로 요래 다 정리를 해드렸다고. 이걸 제가 다 워드를 친 겁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요번 시험 물어본 게 뭡니까? 요거죠? 어딨니? 요거 수리 능력. 요거 적었으면 된다고. 근데 적기는 힘들었지. 출제자한테 적으라 해도 출제자도 떼서. 이런 식으로 다 걸립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참 열심히 하기가 좀 힘들죠. 세모에게도 한번 보여드립시다. 이양 늦은 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모에게도 2페이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별책 23 내용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보이시죠? 세모 그래서 부가가치세 요번 시험 나왔죠. 그런 것들 다 관련이 다 모의고사도 내고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모에게도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과교육 ERP 회계학 같이 무역학도 한번 보시죠. 누적본 인코텀즈도 제가 다 정리해서 뭐 종합예제 또 뭐 정리해서 다 나눠드리고 공부를 같이 한다고요. 자, 인코텀즈도 여러 정리했는데요. 뭐 다 정리했던 게 문제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인코텀즈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표를 제가 다 일일이 다 만든다고요. 이렇게 양쪽 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책처럼 이렇게 하고 이번 시험도 뭐 공부했으면 다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 물어봤던 거 보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그런 것도 여기 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디 있니? 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글자가 너무 작네. 이런 것도 여기 앞에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이번 시험에 이런 걸 물어봤죠. 이렇게 해서 부보 범위에 대해서 CIF, CIP 이렇게 해서 부보 범위 다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나 하면 다 이쪽에 인코텀즈를 제가 또 책자 사가지고 다 워드 치고 영문 치고 다 이렇게 칩니다. 여기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요. 근데 그걸 자기 거로 만드는 싸움이죠. 교과교육학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교과교육학은 제가 작년에 2015하고 2022이 있어가지고 이걸 누적본으로 파일을 합치지는 않았는데요. 교과교육학도 모의고사 나왔던 거 다 여기 어시오 있네. 이번에 어시오 나왔죠. 이거 다 수없이 했습니다. 모의고사에 3문제나 있을 겁니다. 아마 작년 모의고사에 23년. 그래서 교과교육학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3파트로 1교시 교육학, 그 다음에 총론,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크게 3파트로 해서 제가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총론도 보기 좋게 편집해가지고 안내해서 나눠드리고 강론도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제가 내용체계 박스라도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기출문제들 모든 기출문제들 각 과목별로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못 보여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되겠죠? 이런 식으로 1교시 교육학, 교육과정 총론, 그 다음에 교과, 강론이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교과 교육학을 아까 9월 달이었나요? 8월 25일부터 9월 15일 4주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설만 2단계 때 했던 요 해설, 요거 1회부터 7회까지 파일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학원에 매주 보내드리거든요. 문제하고, 해설서하고, 그러니까 매주 해설서를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해설서. 실제 시험,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 시험지 크기로 2, 3교시를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해설서를 이렇게 나눠드리는데요. 해설서도 이렇게 맛쪽으로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실전 1회 해설에서 각 번호별로 해서 2교시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론도 많이 달고, 그 다음에 여기 2교시 2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왼쪽 문제, 오른쪽 답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설서가 엄청나게 열과성을 당합니다. 여기 뭐 쉬워, 여기 다 있네. 요번 시험 요거 뭐 했습니다. 요거 물어보지 않았나? 그 다음 평가와 수정. 여기 갈라놓기 했는데 여기 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다 1단계 때 했던 내용도 복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연계해서 또 연관해서 조금 각 과목별로 해야 될 과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다 예쁘게 만들어서 해설서하고 이렇게 부가세 우리 했던 거 이번 시험 이렇게 몇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세무 부가세 부분도 다 나온 거죠. 이거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밖에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없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실제 시험보다 많이 길죠? 공부해야 되니까. 1번, 2번. 이것도 맞쪽으로 봐야지. 3번, 4번.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든다고, 이거들을 쳐서. 이렇게 해서 2교시, 3교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걸렸다는 얘기죠, 이번 시험에. 3교시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겠네요. 제가 1월달부터 강의할 때마다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지를 나눠드리고, 풀고, 한다는 거. 재밌죠?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하실 일은 오늘 제가 뭘 보라 했죠? 사이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에 타겟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본 공고문 24학년 나왔던 그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에듀네티 클리어 가서 총론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총론 이 정도 두께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편집을 했거든요.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총론,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론은 경영금융전문가 교육과정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별책 23입니다. 아까 총론은 별책 1이었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은 해볼 지금 타이밍에서 여지가 있다. 출력을 하실 분들은 출력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려가지고 풀칠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 장시간 촬영 우리 카메라 선생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학교 설명회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목표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